자, 그러면 계속해서 6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합시다. 1번 디테일들을 물었네요. 자, 그러면 대문자부터 시작해 봅시다. 자, it이 주어죠. is가 동사, the way는 주격 부어. 문장이 끝났어요. 뭐가 생략? 그렇지. that이 생략됐습니다. 그죠? 그러면 that부터, 그러니까 we부터 어디까지? 그죠? explore and learn까지 부가들면 괄호. about부터 전치사 구를 가로쳐야 되는데 잘 보세요. vast는 무슨 뜻입니까? 그치? 거대한 또는 큰이라는 뭐예요? 형용사죠. 그러면 뭐 나올 때까지? 전치사 뒤에는 명사 나올 때까지 갑니다. vast는 형용사이기 때문에 여기서 끊으면 돼야 한대요? 안 되겠죠, 절대로. 그럼 어디까지? 명사 나올 때까지. 어디 있죠? 쭉 보니까 그렇죠. intricacy라는 명사가 나옵니다. 자, intricacy는 무슨 뜻일까요? 그렇지. 복잡한 사항이라는 명사가 됩니다. 또는 복잡함 정도가 되겠죠. 그러면 전치사구는 어디까지? 그렇지. intricacy까지 전치사 구가 됩니다. 자, 그러면 디테일드는 100% 뭐 묻는 문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까? 디테일드는 100% 그렇지. 분사 묻는 문제가 될 수밖에 없겠다. 이해되셨죠? 좋습니다. 그러면 분사 묻는 문제에서 주체는 뭐였죠? 바로 앞 명사인데 바로 앞 명사가 없으니까 뭐? 바로 옆 명사. 즉 intricacy가 주체가 되겠죠. 자, 이건 어떤 걸 기억하면 좋을까요? 우리 세 번째 공식 한번 떠올려 볼까요? 자, 우리가 세 번째 공식을 생각해 보시면 1번이 뭐였습니까? 주체 찾기 공식에서 명사를 중심으로 분사는 앞에 나와요, 뒤에 나와요? 그쵸, 둘 다 나오죠. 몇 대면? 3대 7 나옵니다. 보통은 이렇게 되기 때문에 여기 ing랑 ed가 나오게 되면 바로 한 명사, 얘가 주체가 되겠죠. 그죠? 그런데 지금은 어떤 상황이에요? 요런 상황이라고. 그죠? 지금 어떤 상황? 여기가 detailed, 그 다음에 intricacy 이런 상황이라고요. 자, 3대 7에서 문제는 어떻게 풀면 될까요? 자, 3대 7인 경우는 두 가지를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ing가 답인 경우는 자, 명사를 ing 하다라고 해석해 주시면 됩니다. 이게 성립이 된다 그러면 ing가 맞는 거예요. 두 번째, ed 또는 pp가 맞으려면 ed, pp 한 명사라고 해석이 되면 ed가 맞는 겁니다. 그러면 본문 올라갈게요. 자, 그럼 1번 문제 보시면 detailed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 디테일한 또는 상세한 복잡한 사항. 그죠? 디테일한 복잡한 사항. 명사를 수식합니까? 안 합니까? 말이 되죠. 그러니까 ed를 맞다 틀리다. 맞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2번 in which 봅시다. 뒷문장 완불 보면 되겠죠? 뒷문장. 자, most cultural anthropologists가 주어가 되겠죠. anthropologist는 무슨 뜻? 네. 인류학자 이런 뜻이 되겠죠. 좋습니다. 단어 정리해 주시고요. 자, earn and maintain이 쭉 동사가 되죠. 그 다음에 their professional standing 요게 목적어가 되겠습니다. standing 하면 뜻이 뭘까요? 네, 바로 입장이라는 뜻이 있어요. 어디 들어가는 입장이 아니라 내 입장이 어떻다 저떻다 할 때 그 입장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earn은 뭐예요? 벌다죠? earn은 벌다. 그 다음에 maintain 유지하다. 이렇게 되겠죠. 뒷문장 어때요? 주어, 동사, 목적어. 완벽한 문장이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which도, in which도 맞다. 이렇게 되겠죠. 괜찮죠?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 보도록 합시다. 자, 3번의 시작점을 보셨더니 이 앞에 some부터 시작을 하네요. 그죠? some은 뭐예요? 부분 표현이죠. 그러면 전치사구 of부터 personal accounts까지. 그럼 진짜 주어는 the only personal account가 주어가 되겠죠. of부터 anthropologist 전치사구 가로, in부터 in the field 전치사구 가로, make가 동사, field work가 목적어. 하나 더 물었으니까. 그러니까 뼈대 뒤에 하나를 더 물으면 99% 뭐랬지? 목적격 보어 묻는 문제입니다. 자, sound는 동사죠?
근데 동사가 지금 뭐예요? 앞에 동사, 뼈대 동사는 make라는 사역 동사입니다. 그러면 목적어 건너뛰고 목적격 보호 자리에 뭐가 온다? 동사의 원형이 온다. 맞다, 틀리다? 그래서 맞다. 이렇게 되시겠죠. 괜찮죠?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보실게요. 4번의 시작점을 봤더니 저 위에 멜리노스키입니다. 예저에 멜리노스키가 주어 여기까지 올라가네요. 그 다음에 콤마가 나왔어요. 그럼 어떻게 가로치죠? describes가 뼈대 동사, 그 다음에 the early stages가 뼈대 목적어, of field work는 전치사구 가로가 됩니다. 자, as는 두 가지 가능성이 있어요. 자, 밑에 볼까요? as는 뭐 아니면 뭘까요? 첫 번째, 그렇지, 전치사가 될 수도 있고요. 두 번째, 뭐가 될 수도 있어요? 종속 접속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전치사로 쓰이면 무슨 뜻이에요? 뭐뭐 로서라고 해석이 될 테고, 종속 접속사로 쓰이면 뭐뭐 할 때 또는 뭐뭐이기 때문에 정도로 해석이 될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여기서는 as가 뭐로 쓰였을까요? 전치사로 쓰였죠. 그럼 명사 나올 때까지 가로를 쳐야 됩니다. 자, 그럼 as부터 어디까지? strange는 뭐예요? 이상한이라는 형용사입니다. 그럼 뭐 나올 때까지? 그렇지, 명사 나올 때까지 쭉 가셔야 되겠죠? 쭉 보시면 sometimes unpleasant, sometimes intensely interesting, adventure 이라는 명사 나올 때까지가 전치사 구가 되겠습니다. 그럼 문장 다 끝났죠, 여기서? 자, which는 부가 설명이에요. 뭘 부가 설명? 그렇지, adventure 부가 설명이에요. 그리고 which 뒤에 4번 어답츠 동사 나왔습니다. 뭘 부가 설명한다? adventure 단수죠. 그러면 s를 붙인다. 그렇지, 어답츠도 맞겠네요. 괜찮죠? 자, 5번 한번 볼게요. 자, observed를 물었습니다. 역시나 주어부터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어 he, 동사는 goes on, 그죠? to 부정사가 떴어요. 그러면 to 부정사 괄호 쳐야 됩니다. 어디까지? describe his daily routine까지. of부터 어디까지? strolling through the village, 그죠? 문장이 다 끝나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뭐가 떴다? observed라는, 그렇지, 분사가 떴다. 그러면 주체는 뭐다? 원래 바로 앞 명사 village가 주체가 될 것이다. 이해됐죠? 자, 그럼 village가 관찰을 해요? 안 되죠. 관찰 당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근데 뒤에 어때요? 목적어가 있네요? 그러면 뭐가 잘못됐다? 그렇지, village가 주체다 아니다? 주체가 아니다. 알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된 일일까요? village가, 즉 바로 한 명사가 주체가 될 수 없다니 어떤 일이 일어난 걸까요? 한번 봅시다. 네, 우리가 뭘 볼 거냐면 바로 콤마의 이해를 볼게요. 우리가 콤마를 많이 찍는데 콤마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첫 번째 문장 because로 시작을 했어요. 가다가 뭐가 찍혀? 콤마가 찍혀주죠. 그 다음에 I가 주어, 가시동사, good grades가 목적어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콤마는 왜 찍는 거야? 대문자로 문장이 시작했는데 가다가 콤마가 찍히는 이유는 뭐다? 뼈대 나오지 않았음이라고 알려주는 겁니다. 콤마 찍고 그 다음에 뼈대 나옴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이라고. 이해되셨죠? 콤마는 뼈대 앞에 찍는 겁니다. 자, 그럼 반대로 문장 시작부터 콤마까지니까 예를 들고 뒤로 옮겨도 돼요? 되겠지. 그럼 어떻게 됩니까? 두 번째 문장 I가 주어, 가시 동사, good grades가 목적어. 자, 뼈대가 앞에 나오면 보통 콤마를 찍어요, 안 찍어요? 안 찍는다고. 왜? 콤마가 찍을 필요가 없는 이유는? 그치, 바로 앞에 앞문장에 뼈대가 먼저 나와버렸기 때문이에요. 이해됐죠? 그러니까 콤마는 왜 찍어? 뼈대가 나온다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럼 두 번째 문장처럼 뼈대가 먼저 나오면 콤마를 찍어 안 찍어? 안 찍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봐봐. 대원칙이 뭐냐면 뼈대가 먼저 나오면 콤마를 찍어 안 찍어? 찍지 않는다가 대원칙입니다.
뼈대가 먼저 나오면 콤마를 찍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문장이 있다고 봅시다. 자, I watch TV in the living room eating popcorn. 그러면 주어는 I가 주어, watched가 동사, TV가 목적어. In the living room 전치사고 괄호입니다. 문장이 끝났죠? 그런 뒤에 ing가 나왔어요. 얘는 100% 뭘 수밖에 없다? 분사다. 그럼 주체는 뭐다? 바로 한 명사. 그러면 living room이 될 수도 있고, 그죠? living room이 될 수도 있고, TV가 될 수도 있겠죠? 맞죠? 그런데 TV가 먹거나 living room이 먹을 수가 있나요? 없죠. 그럼 우리는 이거를 뭐라고 불렀어? 분사구문이라고 배웠죠. 자, 분사구문의 주체는 뭐야? 바로 한 명사가 아닌 반대쪽 주어, 즉 I가 이 글의 주체가 된다. 그럼 뭘 찍어줬어 원래? 앞에 콤마를 이렇게 찍어줬죠. 근데 콤마를 안 찍은 문장이에요. 지금 이거는 그죠? 이러면 맞아 틀려? 원래 틀리지만 이건 맞는 거죠. 왜? 대원칙은 뼈대가 먼저 나오면 콤마를 찍지 않는 겁니다. 그러므로 앞에 I watch TV in the living room 뼈대가 나왔기 때문에 원래 대원칙에 위반되지 않기 때문에 콤마를 찍지 않는 거예요. 근데 콤마를 안 찍었더니 뭐랑 헷갈리죠? 그렇지, 분사랑 헷갈려 버리는 거야. 일반적인 분사랑 헷갈린다고. 즉 대리지 생략된 분사랑 헷갈린다고. 그래서 친절하게 뭘 찍어준다? 그렇지, 콤마를 친절하게 찍어준다 입니다. 이해됐죠? 그럼 정리해 봅시다. 자, 원래 뼈대가 먼저 나오면 콤마를 찍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분사구문에서는 뭘 막기 위해? 그렇지, 혼동을 막기 위해서 콤마를 친절히 찍어주기도 한다 입니다. 그러면 콤마를 안 찍어도 맞다 틀리다? 맞다가 됩니다. 그럼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자, 그러므로 분사 앞에는 두 가지 가능성이 있네요. 이제 첫 번째 뭐가 생략될 수도 있고 that is가 생략될 수도 있고 두 번째 뭐가 생략될 수도 있다? 그치, 콤마가 생략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that is가 생략됐다면 주체는 바로 한 명사일 테고 콤마가 생략됐다면 반대쪽 주어일 것이다. 두 가지 가능성 앞으로 기억해 주셔야겠습니다. 이해되셨죠? 본문 갑시다. 자, 그러면 5번 다시 봅시다. He 주어, goes on이 동사, 문장 끝났고요. To describe his daily routine 전치사고 가로, of부터 village까지 전치사고 가로. observed는 분사인데 주체는 원래 바로 한 명사인 village인데 village가 관찰되는 건데 뒤에 목적어가 있기 때문에 villaged가 될 수 없다. village가 주체가 될 수 없다. 그러면 observed 앞에는 뭐가 생략됐음을 알 수 있다. that is가 아닌 그렇지, 콤마가 생략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럼 뭐다? 주체는 반대쪽 주어. 좋아요. he가 이 글에 뭐가 된다? 주체가 된다. 그럼 풀이해 봅시다. 그가 관찰할 수도 있고 관찰당할 수도 있는데 뒤에 목적어가 있기 때문에 observed는 맞다 틀리다. 틀리다. 그럼 뭐로 바꾼다? observing으로 바꾸어 주셔야 한다. 그래서 몇 번? 5번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